크리스마스에는 놀고 재미나게 즐겨야 한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1년에 한 번만 오기 때문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인데요. 크리스마스에는 뭐니 해도 친구들과 혹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혼자 보내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파리의 정원. 우리 프로그램은 3명의 DJ가 함께 할 텐데요. DJ 자당, DJ 플림, DJ 이장, 이렇게 3명이 사이좋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프로그램은 3개의 코너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코너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어드리는 하소연이라는 코너고요. 두 번째 코너는 봉꾸왕입니다. 파리에서 또한 프랑스에서 알고 있으면 좋을 법한 정보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코너고요. 마지막 코너는 여러분들의 문화생활을 책임질 영화 소개 코너입니다. 시네마테크 코너인데요. 매주 한 개의 영화를 저희가 엄선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귀 쫑긋하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J 자랑입니다. 안녕하세요, DJ 이장입니다. 안녕하세요, DJ 플림입니다. 근데 자당, 우리 라디오는 왜 하는 거예요? 일단 심심했어. 심심해서?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여기 한국 유학생 친구들의 이야기 말고도 모르는 이 프랑스 유학생이 6,000명이 넘는다는데 6,000명? 이 사람들 얘기를 좀 다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뭐 6,000명도 얘기 다 들었다고 해서 우리 프로그램이 끝내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그 6,000명이 우리 라디오를 다 들어줄까? 홍보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한인마트에 붙여야 되나? 한인마트? 뭐 홍보는 내가 열심히 할게. 그래. 일단 이거 하면서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었을 거고 맞아. 사실은 그런 커뮤니티가 많이 부족했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서 여기서 맞아. 또 많이 이야기하고 또 많이 듣고 맞아. 그런 것도 미국만 좋을 해도 것 같고. 그렇잖아. 미국만 해도 라디오 채널도 따로 있고 한인들. 나중에 그럼 우리 방송국 세우는 거야? 그치. 우리가 하나 만들 뭐 안 될 것도 없지. 그치. 그래서 우리도 유럽에서 큰 한인 커뮤니티가 되는 게 뭐 목적으로? 미국의 목적으로 꿈은 크게 가지랬잖아. 원대하네. 그래. 그치. 꿈은 아주 크게 원대하게. 프랑스에 언제까지 있어야 돼? 여기서 뼈를 묻을 각오로. 그래서 이것 일단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객이 전도되진 않게 열심히. 엄청난 소명의식인데. 그래서 사연도 읽고 또 우리가 프랑스 있으면서 힘들었던 거, 또 어떤 문제들을 겪을 때 저 최근에 뭐가 힘들었었던 것 같아. 나는 비자 갱신할 때 제일 힘들었지. 아, 체류증 갱신한 게 제일 힘들었지. 플리민 언제? 그냥 늘 힘들지. 기타줄 갈 때? 늘 다시 갈 때? 배고프고. 그치. 맞아. 또 생활비 문제가 제일 크니까 어떻게 그런데. 하면 좀 아낄 수 있나. 또 유학생들 집에서 해놓으면 좋은 반찬 뭐 이런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또 굵직굵직한 행정 문제까지 다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모인 거기도 하고 그냥 진짜 무슨 사랑방처럼 편한 분위기로 라디오 만들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뭐 거창한 프로그램 한다 뭐 이런 것보다 친구들 모여서 다 같이 얘기 나누는 뭐 그런 코너면 제일 좋은 거지. 그리고 또 영화 있잖아. 우리 취미생활 셋 다 영화 좋아하니까 매주 이 영화 좋은데 해가지고 영화 이야기도 하고. 영화 얘기도 맞아. 하고 또 겸사겸사 봤던 영화들 다시 끄집어내서 보고 사람들한테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또 이 배우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또 이 배우가 이런 작품 했었는데 필모그래피 얘기하면서 소개해주면 또 제일 좋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이메일을 어디로 보내면 되죠? 이메일을 자아당드파리 @gmail.com. 요거 스펠링이 중요한데 영어로 할게요. JARDINDEPARIS @gmail.com이니까 여기로 여러분들 사연도 보내주시고 또 알고 싶은 정보들, 생활 정보 이런 거 좀 찾아주세요. 유학상담 이런 거 보내지 마시고요. 이런 거 진짜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이런 거부터 해서 또 보고 싶은 영화, 영화도 이런 거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아 소개해드릴 거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음 순서로 한번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코너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어드리는 하소연입니다.
차소연. 이번 주엔 크리스마스를 맞아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사연을 받아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총 2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연은 파리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귤껍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자,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자하당님. 저는 파리에 살고 있는 20대 유학생입니다. 프랑스에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한다라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는 무엇을 했지? 하며 먼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보통의 크리스마스는 친구들하고 그저 술을 마시거나 가족과 저녁을 먹는 것이 생각이 나네요. 어느 해 크리스마스에는 근처 휴양지에 펜션을 잡아 고기를 구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기도 하네요. 조금 더 평소보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날, 유학생 친구들과 지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하는 날, 그리고 내년 크리스마스엔 또 누군가들과 작년 크리스마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날이 아닐까 해요. 내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보낸 시간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런 지난 시간을 이야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항상 크리스마스를 따뜻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휴양지도 가고 고기도 구워 먹고. 난 작년 크리스마스에 너무 심심해가지고 교회 가서 음식 먹고 왔는데. 두 분은 뭐 하세요 이번에 크리스마스에? 저 이번에 무계획입니다. 저도 무계획이요. 이장님께서는? 저도 네, 무계획. 무계획이시고. 플림님은 저도 뭐 그냥 무계획이죠. 같이 만나서 뭐 술이나 네. 한잔 하죠. 다 계획이 없어. 왜 말을 안 했어요? 나만 무계획인 줄 알았잖아. 괜히 눈치 보여가지고. 아니야, 나 계획 있다고 할래. 아, 그래요? 무슨 계획이시죠? 우리끼리 수하래? 있는 것처럼 아, 보여야지. 좋다 좋다. 네, 우리도 고기 구워 먹고. 아, 그쵸. 우리도 펜션 잡을까? 네. 우리 집 펜션이지 뭐. 자, 그래요. 아, 부럽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또 어떻게 보내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어쨌든 크리스마스라는 게 생각이 먼저 나는 게 가족이랑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쨌든 유학생으로서 이렇게 떨어져서 크리스마스 보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이렇게 또 글에서도 묻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친구들에 네, 대한 맞아요. 이야기도 또 특히 해외에서 유학생활 하면 가족들이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쵸. 명절 때.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또 연말이고. 프랑스는 노엘 때 사람들이 다가 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맞아. 유학생들은 혼자 남거나 친구들이랑 같이 보내야 맞아. 되고. 좀 한국하고 다르게 유럽이나 미국에서 음. 크리스마스는 가족끼리 보내는 연휴니까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고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 때 유럽이나 뭐 미국 쪽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 조금은 그 이미지랑 생각하셨던 거랑 다를 수도 있다. 맞아. 맞아요. 그래서 가끔은 주변에서도 얘기하는데 유럽에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막 왔다가 너무 길거리가 텅텅 빈다고 그쵸, 뭐 볼거 없다고. 놀라는 분들도 좀 있는데 그런 거. 네, 여기 명절이 원래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이번 크리스마스도 다들 좀 따뜻하게 좀 의미 있게 보냈으면 아 좋겠어요. 근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 비 온다고. 안돼 눈이 내려야 된다고. 나도 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파리에서는 춥질 않아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화이트 크리스마스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작년엔 눈 왔던 것 같은데. 눈이 왔어요? 작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재작년일 것 같아요. 재작년인 것 같죠. 그래서 뭐 맨날 비 내리니까 겨울에도 네. 맞아요. 여기서는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런지 더 프랑스 사람들 집안에선 다들 트리를 화려하게 그래서 꾸미는 것 같아요. 하얀색으로 가루도 얹고 우리 집에는 트리가 없지만 제가 트리를 사야겠네요. 네네네. 아니면 뭐 트리가 있는 곳을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또 두 번째 사연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번 사연은 프랑스 북서부에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북서부 하면 어디지? 노르망디? 브르타뉴? 브르타뉴도 있고 노르망디도 있고 북서부니까 릴은 아닌 것 같고요. 바닷가인가 봐요. 네, 이분 닉네임이 특이한데요? 네, 소세지.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닉네임 소세지.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북서부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있는 늦가기 유학생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시고 친한 친구도 없어서 노엘 바캉스가 시작하자마자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파리로 왔습니다. 일주일 후엔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알자스 지역으로 갑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파리까지는 버스로 6시간, 파리에서 알자스까지는 장장 7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소요돼요. 즉,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땐 14시간 정도의 길을 달려야 하는 것이죠. 그 기나긴 거리를
짧은 기다림으로 만들어주는 건 바로 보고 싶은 사람들인 것 같네요.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 잘못 읽었다.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감사. 가고 싶은 곳이 있다는 안도감. 외로운 곁을 지켜준 그들 덕에 이번 크리스마스도 다행이다 라고 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제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시간은 여기, 지금 내 곁에 있어주는 이들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분 글은 되게 따뜻한 것 같아요. 예. 남달라요. 따뜻하다. 그 두 분 닉네임 공통점이 있네요. 네, 네, 뭐죠? 먹을 거죠. 그러네. 맞네요. 네, 귤껍질. 이거 소세지. 차 끓여 먹으면 맛있는데. 아니 우리 사연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네. 배고파요. 버스를 오래 타야 돼요. 약간 귀경길 가시는 느낌. 대륙 그래요. 스케일이에요. 대륙 스케일. 음. 서울에서 부산까지 아무리 길이 막혀도 음. 네 그렇게까지 걸리진 않는데 네. 이건 거의 서울에서 광주 갔다가 완도 섬으로 가서 그런 코스인데. 그러니까요. 이건 서울 출발해서 대천 찍고 여수 찍고 완전. 부산 찍고 강원도 쭉 네. 속초 양양 갔다가 춘천 찍고 서울 돌아오는 건 느낌인데 프랑스가 되게 크잖아요. 나라가 크죠. 간식거리를 많이 챙기셔야겠네. 맞아. 간식도 챙겨야 되고 배터리도 충전하셔야 되고. 네, 그쵸. 맞아요. 근데 어쨌든 되게 좋게 느껴지는 게 그 긴 시간을 달려서 어떻게 보면 그 버스 안에서도 계속 기대가 될 것 맞아요. 같다는. 보러 갈 그렇죠. 사람이 있다는 거. 네. 해외에 있는데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연말에 같이 모인다는 거니까 또 엄청 좋은 사람들이라서 같이 모이는 그렇죠. 것 같아요. 또 지방에 사는 친구들은 특히 크리스마스 보낼 때 진짜 외롭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특히 유학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일수록 진짜 힘들 그렇죠. 거예요. 자르당도 예전에 파리 오기 전에 다른 지역에 있지 않았었어요? 네. 저는 뭐 역마살이 꼈는지 여기저기 많이 있었는데 그래요? 네, 일단은 툴루즈에도 있었고요. 툴루즈. 네. 또 이제 한국 사람들 많이 있는 그 어학 많이 하는 뿌아띠에라는 곳에 네.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에서 사는 건 되게 외로운 것 같아요. 맞아. 아무리 동심이 있어도. 그러면 그 두 곳에서 노엘 바캉스 보낼 때랑 지금 여기서 보낼 때랑 다른 건 뭐였어요? 일단 파리에 있으니까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밤늦게 다녀도 길거리에 상점들도 많이 열려 있고 또 여기 오니까 확실히 뭐 학교에서 아니면 뭐 지인들 통해서 알게 되는 유학생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확실히 한국 유학생 친구. 맞아요. 그래서 명절이나 연말을 보낼 때 확실히 덜 외로운 것 같아요. 모여서 술 마시고. 그러네요. 네, 뭐 술도 마시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네, 그렇죠. 평소에는 돈 아낀다고 못 먹었던 음식들 뭐 이때다 싶어서 좀 무리하더라도 먹게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저도 크리스마스 때 저도 이제 파리 오기 전에는 다른 지역에 있었으니까 그때는 어디요? 생테틴 생테틴 그 광산 있는 곳이다. 그렇죠. 잘 모르는. 광산? 광산 있어요. 항상 이제 프랑스 친구들한테 소개할 때는 아꼬떼드 리옹. 그때들이 맞아. 미용 옆에. 네, 리옹 아니면 옆에 너 있다. 축구 아니야. 축구 잘하는 팀이 있다. 박주영 뛰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아 진짜? 네, 생테틴. 네. 그래서 잠깐 몰랐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구하기 힘든 막걸리를 리옹에서 구해와서 한인마트에서? 한인마트에서 눈물 난다. 네, 한 40분 정도 또 기차를 타고 가서 기차 타고 그렇죠. 막걸리 구하러. 그래서 거기서 구해와서 이제 밤에 이제 친구들하고 크리스마스 뭐 음식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음식이라고 해봤자 이제 한인들이니까 그냥 오랜만에 한식에서 같이 이렇게 먹고 막걸리 먹고 취하고. 좋다. 근데 그것도 되게 아껴 마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 그래도 파리 살면 제일 좋은 맞다. 한인마트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순한 이거부터 뭐 그게 국수 뭐야? 뭐 이런 거 막걸리도 있고 뭐 향 들어있는 소주부터 해서 진짜 한국을 느낄 수 있어서 유학 생활이 길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막 외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 제일 좋은 게 그냥 그런 맛있는 음식, 아까도 이제 첫 번째 사연에서도 맛있는 음식 먹고 이제 이야기 나누고 그런 것처럼 크리스마스가 뭐 이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냥 그런 따뜻함을 나누는 거, 그런 날이라는 것도 공감이 가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오늘 오프닝 멘트처럼 크리스마스에는 놀고 재미나게 즐겨야 된다는데 진짜 잘 먹고
재밌게 놀고 네. 사람들하고 재밌게 노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네, 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네, 거기 가서 또 아는 분들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얘기도 많이 그렇죠. 하시고 그것도 좋고요. 네, 저마다 보내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진짜 재미있게 그렇죠. 보내야 돼요. 진짜 재밌게 다들 나쁜 일 없이 네, 안전하게 다니세요. 요즘 안 그래도 유럽 분위기가 좀 흉흉하잖아요. 또 어제 베를린에서 테러도 있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네, 다들 안전하게 재밌게 노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다음 코너 진행해 볼까요? 다음 코너는 네, 프랑스의 유익한 정보를 소개하는 봉꾸앙 코너입니다. 봉꾸앙. 이번 주엔 연말을 맞이해서 크리스마스에 알면 유익할 만한 정보들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이번 코너는 앞으로 우리 DJ 이장님이 소개를 해줄 예정이고요. 어떤 정보들을 찾아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프랑스에서 먹을 수 있는 크리스마스 음식을 조사해봤어요. 네, 프랑스에서는 굴, 훈제 연어, 그리고 에스카르고 같은 것들을 많이 먹고요. 그리고 디저트로 뷔슈노엘, 그 통나무처럼 생긴 케이크 있잖아요. 그 롤 케이크 같은 롤 거. 케이크 같이 네, 생긴 거. 그거요. 네네네. 네, 그거나 갤레트 후아, 갤레트 후아. 그 동그라미처럼 생긴, 아니 동그라미로 생긴 그 타르트처럼 네, 이렇게 맞아요. 생긴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 안에 인형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인형이 왜 거기? 그러게요. 이거 왜 네, 인형이 왜 들어있죠? 그거는 위키피디아를 찾아봐야 될 것 아, 같아요. 네네네. 네. 여러분 스스로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네. 종교랑 관련된 거니까요. 네네네. 네, 그것까지 얘기하면은 좀 길어질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CBS 가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CBS요? 네. 자, 그래서 이거 드실 때 조심해야 돼요. 이 다섯 번째 이 갤레드 데호아는 안에 조그마한 인형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사기 그냥- 인형인데. 네, 사기 인형이라서 사기 인형. 네, 연말에 임플란트 하러 갈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거 얻은 사람은 그 왕관을 획득한다는. 그렇죠. 그렇죠. 후아가 왕이란 뜻이잖아요. 맞아. 이거를 그냥 중구난방으로 잘라 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조심해야 가지고 막 먹으면서 찾아내서 찾은 아이가 그 왕관을 가지죠. 아, 그리고 음식 말고 파리에서 그 크리스마스 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봤어요. 마셰드 노엘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마켓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에 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파리에 있는 스케이트장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근데 이번 해에는 그 파리 시청 앞에 있는 스케이트장은 문을 닫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유명한 곳이 그랑 빨레예요. 큰 궁전. 네, 큰 공전. 그런 네. 빨래가 어디 있는 데죠? 이제 그 알렉산드르 3세의 다리라고 해서 파리에서 가장 화려한 다리, 그 황금말 있는 다리 있죠? 네, 그 다리 네. 건너편에 있습니다. 앙발리드랑 이웃에 있는. 네, 영화 그리고- 미드나잇인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예, 그렇죠. 그 뿌띠 빨레랑 이렇게 마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곳에서 1월 2일까지 하는데 조금 가격이 비싸요. 얼마죠? 성인 같은 경우에는 20유로 정도인데 저녁이면 27유로. 어우, 좀 많이 비싸요. 좀 가격이 있긴 하네요. 네, 근데 안에 갔다 온 사람들은 다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겠어요. 가격이. 20유로면 네. 좀 비싸요. 아이들 학생 할인은 없나요? 이건 학생 할인이요? 없었던 건가요? 네, 없는 것 같아요. 아, 아쉽다. 여기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싸지죠. 네. 알겠습니다. 또 네. 있나요? 네, 그리고 샹젤리제 마켓에 그 크리스마스 마켓에 또 스케이트장이 하나 있고요. 네, 그 콩코드 광장 쪽으로 가다 보면 있는 거죠? 네. 네, 스케이트 타고 나서 따뜻한 거 뭐 이렇게 방슈 같은 방쇼 거. 같은 좋죠. 거. 거기 아까 추웠어요. 음식 얘기할 때 방쇼 얘기 안 했다. 맞네요. 방쇼인데 방쇼. 말하면. 계피가루를 많이 넣어야 맛있죠. 그렇죠. 네. 아, 그거랑 추러스랑 먹으면 맛있어. 네. 그 두 조합이 좋다고. 네, 그 저녁에 놀다가 당 떨어지면 그 최고예요. 네. 네. 그래서 스케이트 타고 나서 그거 먹으러? 마시드 노엘도 가고. 아우, 그것도 좋아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에펠탑 쪽에 그 스케이트장이 하나 있어요. 맞아, 이건 되게 늦게까지 하지 않나요? 올해 하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맞아요. 2월까지? 2월 네. 15일까지. 맞아요. 그리고 가격도 싸요. 그 7유로 정도? 네. 저렴하다. 네, 25살 이하면 5유로였던 것 같아요. 이건 또 게다가 젊은이들을 위한 할인까지. 네. 트로카데로 광장 쪽이니까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또 명소에 있고 하니까. 또, 네. 네. 네, 근데
지금 알려주신 곳들이 혼자 가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예, 친구랑 가면 좋고 커플이신 분은 남자친구, 좋고. 여자친구랑 네, 가면 가서 좋고. 생기는 기적이 일어나면 참 좋긴 하겠는데, 네, 그러기가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네. 뭐 평소에 같이 좀 관심 있던 분들한테는 연락해서 같이 가보자고 해보는 것도 네, 좋을 목소리가 것 같아요. 다들 좀 쓸쓸하시네요. 네, 혼자 가야 돼. 네, 우리 근데 그나저나 그 굴이 여기도 굴을 먹는 게 참 독특해요. 옛날에 나폴레옹도 굴을 되게 많이 먹었다고 하고 프랑스에서는 옛날부터 굴을 참 많이 먹었는데 근데 이 특이한 게 프랑스가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쵸. 지방마다 나오는 굴의 품종이 조금씩 다르대요. 네. 네, 그래서 지중해랑 네, 대서양이랑. 지중해 대서양 그다음에 북해 그 영불해역 쪽 그쪽에서 나오는 굴들이 모양도 다르고 맛도 크기도 조금씩 네. 사실은 이 시즌 맞이해서 굴 드시는 분들 많죠. 사실 굴의 가장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이제 먹기 가장 좋은 네, 시즌이기도 제철이죠. 하고요. 그래서 마트 가보시면 굴 싸게 파는 것도 많이 또 보실 수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맞아, 레스토랑 가기가 좀 부담스럽다. 사실 레스토랑에서 먹는 게 좀 비싸잖아요. 비싸요. 네, 맞아요. 저희 그때 같이 먹었다가 맛은 있었는데 좀 아쉽긴 했죠. 주머니가 좀 많이 가벼워져서. 네. 네,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먹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친구들하고 같이 마트에서 산 걸 네. 드시면 되게 저렴하게 네. 드실 수 있죠. 화이트 와인이나 화이트 와인. 맞아요. 샴페인 같은 거 사서. 아우, 레몬 좋죠. 좀 사다가 같이 또 해서. 갑자기 먹고 싶다. 화이트 와인은 참고로 진짜 시원하게 드셔야 됩니다. 네, 상온에 두시면 안 돼요. 그렇죠. 에스카르고, 맞아. 이 에스카르고는 딱히 맛집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레스토랑에서 보통 전식으로 스타터로 많이 나오는 그쵸. 음식이라서 이 에스카르고만 잘하는 집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냥 그 마트에서 냉동으로 사도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개인적으로 저는 에스카르고를 그 오븐 같은데 아. 그 크림 소스랑 같이 해서 좋아요. 네, 크림 치즈랑. 소스랑 네. 좋은 그것도 생각이다. 맛있고요. 보통은 버터랑 바질이 네, 올라가잖아요. 바질도 많이 소금이랑.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어디야 몽주약국 뒤쪽에 네. 그 소르본 대학교 대학가 있는 쪽 갔는데 네, 네. 거기 식당 하나 갔었는데 거기서 에스카르고를 이렇게 크림 소스랑 해서 오븐에 해서 전식으로 갖다 주는데 정말 좋네요. 맛있었거든요. 거기 무프타 거리? 네, 우프타오리 거기 맛집 많잖아요. 많죠. 네. 좀 생각 없이 그냥 에스카르고 있네 하고 친구 마침 이제 한국에서 여행 온 친구가 있어서 같이 갔는데 네. 여기 한번 가볼까 해서 갔는데 어이구. 뭘 떨고 오셨어요? 아유, 저 마음. 네. 되게 늦게 하시는 거네. 네. 자르당시. 마음을 떨고 네. 있어요. 이름 다워요, 그렇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식당에서 먹었었던 에스카르고가 저는 파리에서 먹었던 에스카르고 중에 제일 맛있었던. 가격은 얼마 정도예요? 가격이 전체 요리까지 전체 본식 후식까지 다 해서 35유로? 싸진 않네. 네, 사실 않죠. 친구니까 그래도 한국에서 여행 왔으니까. 친구가 사라고 해요. 네, 제가 샀죠. 어떡해. 유학한 친구가 뭐가 있다고. 근데 거기가 뺏어 먹었어. 네, 근데 거기 스테이크가 엄청 두꺼워요. 그래요? 네. 이게 지금 점점 우리 방송이 먹방으로 가는 느낌인데 레스토랑 이름 알려줘요 네, 그럼. 그 레스토랑 이름은 볼캉입니다. 볼캉 스펠링이 혹시 어떻게 르 되죠? 볼캉. 그래서 르는 이제 정관사니까 네. L-E 띄어쓰기 하시고 V-O-L-C-A-N. 볼캉. 네. 그래요. 늘 볼까? 네. 르 볼캉. 네. 화산 이런 뜻인가? 네, 그런가 봐요. 근데 맛이 일단은 빵 터진다 뭐 이런 네, 느낌. 그럴 수도 있고. 어. 근데 식당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요. 앤티크하고 음. 네, 아저씨도 굉장히 친절하고 와인도 맛있었고 하우스 와인 특히. 네. 여기 뭐 가보라는 거네요. 네. 그냥 가봐야겠다. 네. 오늘 식당 홍보까지 하네. 참고로 저희 방송은 커미션 이런 거랑 관련은 없습니다. 네. 저희는 스폰서십은 네, 없습니다. 이 식당에서 저희 존재를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해주시면 감사. 거절은 안 합니다. 또. 네, 주면 감사. 자 그리고 훈제 연어가 있네요. 훈제 연어. 네. 훈제 연어는 독특해요. 저는 못 들어봤는데. 음. 네. 뭐 에스카르고나 뭐 굴, 뭐 그 아까 나무 토막처럼 생긴 뭐 케이크 이런 거는 많이 보고 먹어도 봤는데 네. 훈제 연어는 또 어떻게 네. 먹나 모르겠네요. 요거는 훈제연어? 그냥 그대로 먹는 거죠. 그 훈제된 상태로 네, 훈제된 상태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그 잘라서 먹나요? 아니면 뭐 얹어 먹나요? 아니면 아니 뭐 버터에 그러니까 그 빵에다가 버터를 발라서 같이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되고 소스에 살짝 찍어 먹어도 되고 좋다. 약간 마요네즈 소스 같은 거 같은데 찍어 먹어도 되고 맞아. 난 근데 맞아. 그냥 먹는 게 제일 좋다. 사우전 아일랜드 드레싱 뭐 이런 거. 약간 비슷한 그런 게 나와요. 맞아. 좋아요. 좋은 음식들이다.
어디 갤레트 대 후아는 먹을 만한 데가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슈퍼에서 하는 게 별로 맛이 없어요. 아, 맞아요, 좀 진짜. 인공 맛이 많이 나고 공장 맛이 많이 나서 돈을 조금 들이더라도 그 뭐지 빵집에 가서 사는 게 퀄리티도 좋고 아, 맛도 네. 좋아요. 맞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에릭 카이저 빵집 있죠. 아, 네, 네. 거기 오. 되게 네, 괜찮대요. 저도 거기 가격은 좀 샌드위치 있는데 네. 네, 거기 진짜 좀 비쌀 것 같은데.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기왕에 연말인데 음. 한 번쯤은 가서 이 갤레트 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건 문제가 이건 또 친구랑 같이 먹어야 돼요. 혼자서 먹기 좀 아 맞아. 되게 좀 쓸쓸한 이 음식이야. 갤레트의 의미까지 말해줬는데 혼자 사 먹으면 되게 약간 좀 그래요. 네. 이런 음식들이 있군요. 저희는 갤레트 정모를 하죠. 아 그래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끼리 할까요? 네. 우리끼리 갤레트 해가지고 원? 갤레트 갤레트. 잘라가지고 네, 누가 사기 인형 나오나 네. 해서 왕관 쓴 사람이 저기 밖에서 한 바퀴 뛰고 오게 할까요? 술 게임, 술 게임. 좋다. 기승전 술이네. 술. 어떡하면 좋아. 왕 게임이죠. 왕인데 왕이 좋지 않은 걸? 아이고. 좋다. 그래요. 아무튼 뭐 이런 다양한 음식들도 있고 가볼 만한 곳은 우리는 이번 주에 스케이트장을 소개해드렸고 네. 그래서 그랑 빨레 그리고 샹젤리제대로에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 그리고 그리고 트로카데로 광장 쪽에 있는 스케이트장. 에펠탑 부근에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군데를 총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식들은 아까 한 6가지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굴, 훈제 연어, 에스카르고, 뷔시 드 노엘, 갤레트 데 호아, 그 다음에 뱅쇼. 아, 네. 그죠. 맞아. 네. 플러스 추러스. 플러스 추러스. 거기에 플러스 알파, 괄호치고 피처링, 추러스. 그런 거. 아 너무 좋아요. 아니면 그 소세지랑 꼭 드세요. 거기 소세지 팔잖아요. 아, 네. 소세지? 거기 소세지죠. 정확하게는 네. 핫도그 같은 것도 팔고. 네. 그래서 소세지에다가 그 머스타드랑 케찹이랑 뭐 이렇게 양념 올려가지고 먹으면 네. 참 좋습니다. 거기 또 피쉬앤칩스도 파니까. 아 좋다. 영국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연말 따뜻하게 또 배부르게 재밌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네마 테크 이번 주에는 역시나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소개해드릴 만한 영화를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이번 주의 영화 어바웃 타임 되겠습니다. 어떤 영화죠? 네. 우선은 어바웃 타임이라고 하는 영화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 우리나라에도 2013년에 12월달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개봉을 했었던 영화고요. 네. 감독은 리차드 커티스라는 감독입니다. 리차드 커티스라고 하는 감독은 아마 여러분께서 좀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이름인데요. 예전에 저는 멜로 영화의 가장 대표적인 영화라고 한다면 노팅힐이라고 하는 작품을 또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영화죠. 러브 액츄얼리라고 하는 영화의 연출을 맡았었던 감독이기도 합니다. 사실 리차드 커티스라는 감독은 이 노팅힐에서 각본을 썼었던 시나리오리스트였었고요. 나중에 이제 러브 액츄얼리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연출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각본도 같이 동시에 또 맡게 되면서 감독으로 데뷔를 했었던 작품이 바로 이 러브 액츄얼리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이 장편 영화가 바로 어바웃 타임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러브 액츄얼리라고 하는 영화 그리고 어바웃 타임이라고 하는 영화 모두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이렇게 또 우리나라 관객에게도 소개가 됐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사랑을 받았었던 작품 그리고 감독이 바로 리처드 커티스라는 감독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나오기도 했었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영화 속에서 나왔었던 여자 주인공이죠. 레이첼 맥아담스 가장 인상 깊었었던 장면은 결혼식 장면인데 그 결혼식 장면에서 입었었던 드레스의 색깔이 빨간색이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뭔가 좀 산타클로스 같은 여자 산타클로스 같은 느낌. 정말 좋은 선물이다. 레이첼 맥아담스. 혹시 또 모르죠. 그거를 또 의도를 하고 입었을 수도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아이러니하게 연말에 개봉을 한 거랑 딱 맞아 떨어졌네요. 사실 중요한 게 그 레이첼 맥아담스가 그 극 중에서 입었었던 옷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크리스마스를 연상시키는 색깔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돈널 글리슨 남자 주인공이죠. 이 남자 주인공과 이 여자 주인공이 처음 블라인드 데이트를 끝마치고 나서 만나게 됐을 때 입었었던 그 가디건도 마치 크리스마스를 연상시키는 그런 노르딕풍의 가디건을 입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것을 약간 의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네요.
비단 드레스뿐만 아니라 입고 나온 의상들이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떠올릴 만한 요소들이 되게 많은 것 같네요. 네. 자, 그래서 About Time이라고 하는 영화는 영화 제목 그대로 말 그대로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영화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About Time을 크리스마스랑 이렇게 또 연관을 짓는 것은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 그렇죠.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이 이 크리스마스. 그리고 또 남은 시간 한 5일에서 6일 정도 이제 그 한 해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있는 곳이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시점에 맞춰서 나온 영화가 바로 이 About Time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용이 어떤 거죠? 네, 그렇죠. 줄거리에 대해서 간단히 또 얘기를 하자면, 우선 주인공 팀, 그래서 도널드 글리선이 맡았었던 이 역할은 바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뭐 시간 여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서 뭐 지구를 구한다던가, 혹은 이제 뭐 돈 로또에 당첨되는 그 번호를 알아서 부자가 된다던가 그런 것을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 주인공 팀은 그런 일을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소소하게 이 시간 여행 능력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벽장 속에 들어가서 눈을 꾹 감고 주먹을 불끈 쥐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이 현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또 어떻게 보면 과거의 사건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팀이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이러한 시간 여행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뭐 자기가 사귀고 싶었었던 여자 친구를 만나서 뭐 바꿔보기도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에피소드들도 채워지는 게 바로 이 영화인데요. 그러다가 이 남자 주인공이 영국의 코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고향이죠. 이곳에서 벗어나서 런던으로 건너가서 변호사 네. 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충족이 됐었던 거죠. 우리도 마치 시골 살다가 뭐 서울로 올라가게 되면은, 혹은 이제 또 다른 도시로 건너가게 되면 연애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삶을 꿈꿔보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팀도 그러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우연하게도 이제 블라인드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만났었던 여자 주인공이 바로 레이첼 마가담스가 맡았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뭐였죠?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나도. 네, 네, 아무튼 레이첼 메가담스. 네, 이름은 제가 다시 생각나는데 그 둘이 만나는 곳이 이름이 덩르누아잖아요. 네, 그렇죠. 프랑스에서. 네, 프랑스. 어둠 속에서. 네, 어둠 속에서. 맞아요. 그 카페를 무한도전에서도 한번 재현한 적이 있었던 거 맞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러한 이제 에피소드들로 채워지는데, 뭐 이제 인생이 다 잘 되진 않죠. 순탄하게 계속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고쳐나가면서 여자 주인공과 또 관계도 맺게 되고 또 가족도 구성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About Time이라고 하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두 분은 이 영화를 좀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저는 노트북만 레이첼 메가담스 하면 다르구나. 노트북밖에 안 떠올라요. 네. 사실 레이첼 메가담스가 최근에도 이 시간과 관련된 영화에 나온 적이 있죠.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네, 나왔었는데요. 맞아요. 네. 보셨나요, 다들? 네, 저는 이제 저는 못 봤어요. 네, 저는 마블의 굉장한 팬이어서 저도요. 보긴 했지만요. 저도 봤습니다. 네. 미드나잇 파리도 시간 여행 관련인 그쵸. 거. 네, 그러네요. 네, 자주 나오시네, 이분. 시간 여행 전문. 네, 노트북에도 나왔고, 시간 여행 전문이신데? 시간 여행자의 아내라는 영화 속에서도 역시 근데 시간- 보면 네. 세 편 다 자기가 주도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그 능력을 갖춘 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네, 어쨌든 시간 여행과 관련된 음. 전문 배우라고 이렇게 칭을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봐야겠다. 보고 싶다. 이렇게 또 시간 여행으로도 이어지기도 하고. 네. 네, 사실 이 영화 속에서는 이 여자 주인공,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바로 팀과 메리에 대한 메리. 그쵸? 엄마 이름도 메리. 엄마 이름도 똑같이 메리죠. 맞아. 그래서 제가 메리라는 이름 때문에 또 크리스마스가 연결되기도 해요.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단어 때문에. 그러네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팀과 메리에 대한 그런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함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빌 나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오죠. 역시 또 리차드 커티스의 전작인 러브 액츄얼리에서 액츄얼리. 락커로 나오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이 빌 나이라고 하는 배우가 바로 팀의 아버지 역할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역시 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의 유전자가 계속해서 쭉 이어와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는 네, 영화인데, 그 집안의 남자들만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네, 정확하게는. 왜 여자는 못하지? 설정이 좀.
그냥 감독에게 궁금해서요. 네. 그렇다고요. 네. 항의를 그렇다고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는 여자분이 시간 여행을 하셨으면 네, 좋겠네요. 뭐 그런 영화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빌 나이와 그리고 이 돔널 글리슨 두 배우의 그런 또 케미도 볼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담고 있는 영화이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명장면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영화의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시간 여행을 통해서 아들과 어렸을 때 해변을 산책했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또 산책을 하는 장면, 과거를 되뇌이는 장면을 보면서 부성애에 대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저도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영화를 보면서도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도 또 한번 또 곱씹어 볼 수 있었던 네. 영화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고 싶은 순간으로 딱 갔을 때가 그 자기 아들 어렸을 때 그 해변에서 이렇게 걷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를 단순하게만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연인들을 위한 영화만이 아니라 사실은 가족들을 위한 영화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네.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과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죠. 사실 미래에 대한 생각보다는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맞아요. 좋은 날을 보내는 거고. 후회하기도 하고 추억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모여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또 특히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야, 과거에는 저랬었지 혹은 야, 옛날엔 뭐 했었지 너 옛날에 이렇게 조금 했었지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네.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나쁜 기억에 대해서도 다시금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터놓으면서 치유를 받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의미에서 이 영화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를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은 만약 시간 여행을 하게 된다면 네.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전 안 가고 싶어요. 왜요? 네, 전 지금이 좋습니다. 아 지금이 좋다. 네. 왜 옛날에 싫었어? 아니요, 그냥 지금이 좋은데 뭐 굳이 돌아갈 거 있나. 네. 네, 뭐 군대도 다시 가야 되고. 아니 군대 뭐 네, 그거 네.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는 유학 준비하느라 너무 정신없고 힘들었어가지고, 네, 차라리 뭐 저는 지금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 받으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가 좋았다 어느 시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했을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거는 정확한 나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예전에 그 시골 살았었어요. 시골에 이제 지역은 이제 충청도 이제 굉장히 시골인데 거기에 이제 밭도 있고 논도 있고 숲길도 있었어요. 항상 제가 이런 따뜻한 기억을 떠올릴 때 생각나는 지점이 엄마랑 아빠랑 손 붙잡고 그 숲길 걸어갔었던 그게 제 어렸을 때 가장 최초의 기억으로 남기도 하고요. 네, 만약에 돌아간다면 저는 그때로 한번 더 돌아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잠깐 가볼 수 있다면 저도 시골에 살았었던 때가 잠깐 있어가지고 전 전라도 쪽에 시골이었는데 완전 산골짜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뱀도 잡고 네. 네. 배우는 네, 아이들하고 뭐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네, 계곡에서 놀기도 하고 그래서 시골 생활을 제대로 해봤었는데 뭐 그때 처음으로 도끼를 들고 장작도 패보고 그래서 네, 뭐 재밌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잠깐 가서 다시 경험해 볼 수 있다면 그때가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지금 막 떠올랐어요. 시골 하니까 갑자기 훅 그래서 오네요. 영화 속에서도 런던이라고 하는 영국의 가장 번화한 그리고 수도이죠. 그곳을 또 어떻게 보면 독립된 생활을 시작하는 곳으로서 설정해 놓았다면 이 남자 주인공이 가장 또 행복했었던 시절을 보냈었던 그리고 그의 유년 시절이 담겨 있는 영국의 코널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렇게 또 동떨어뜨려 놓은 설정도 그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그쵸.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래서 들고 나오셨군요, 이 영화를. 아주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또 아무래도 두 분 다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에 쓰였었던 음악들을 굉장히 또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네. 영화의 초반부에 사용이 되는 벤 폴츠의 더 럭키스트라는 노래도 굉장히 또 좋기도 하고요. 또 영화의 주제곡이라고 할 수 있는 How Long Will I Love You라는 곡도 역시 굉장히 또 좋고 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How Long Will I Love You라는 곡이 사용됐었던 장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지하철에서 남녀 주인공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때 또 그곳 안에서 데이트를 하는 장면에서 네. 사용됐었던 음악이 바로 How Long Will I Love You 곡이기도 하죠.
근데 거기서 그 여자 주인공이랑 남자 주인공이 계속해서 그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고 지하철에서 나오고 이런 장면에서 밴드가 연주를 아,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밴드는 계속 옷이 안 바뀌고 그대로 있잖아요. 그쵸. 예,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 사람들은 설정이. 계속 옆에서 지나가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 똑같은 옷을 네. 입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 영화의 주제랑 좀 담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어떠한 순간에 대해서 일정한 특정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에 대해서도 이 곡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옷을 통해서도 잘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좋은 영화 소개였는데 다음 주는 또 어떤 영화를 들고 나오실지 진짜 기대가 돼요. 네, 살짝 귀뜸해 주실 수 있나요? 다음 주는 아무래도 또 저희가 연말이니까 그렇죠. 연말에 맞는. 네, 연말에 연말 걸맞는. 하면 또 생각나는 영화들 또 한번 혹은 연초를 기대하면서 아, 네, 좋아요. 보면 좋을 법한 영화들 이렇게 또 다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자, 사연 읽히신 분들 저희가 네, 아래에 주소 저희가 이제 메일로 주소를 다시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조그마한 거 뭐 별거 아닙니다. 네, 진짜 별거 아니니까 사소한 거니까 네, 주소 남겨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정보들 앞으로 네, 본구왕에 소개해달라고 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도 마찬가지고요. 또 보고 싶은 영화 어떤 영화를 좀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 난 이 영화 진짜 좋아하는데 추천한다. 이 영화 좀 소개 좀 해달라 하는 영화들 네, 저희 메일로 꼭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방송하면서 나왔던 음식 이름들이나 네, 그냥 이름만 들으면 저희가 스펠링 같은 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밑에 조그맣게 네, 텍스트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꼭 참고해서 뭐 음악이나 제목, 네, 노래 제목 같은 것들도 네, 참고해서 네, 찾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방송이었는데 좀 많이 서툴렀을 수도 있어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찾아